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음식이 좋은지 또 어떠한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 구리병원 심장내과 교수 김현진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심장에 좋은 운동과 시계에 관한 강의입니다. 건강한 성인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운동과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1위가 악성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중요한 건강 문제이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장질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대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식단,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비만,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정 가능한 인자 중 대표적인 것이 액티비티와 다이어트입니다. 2018년 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생활요법에 따라 혈압 감소 효과를 제시하였고 운동, 절주, 소금 섭취 제한 등을 병행하면 혈압 감소 효과는 더욱더 상승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좋은 생활습관은 고혈압 약 1개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으며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도 생활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복용하는 약의 용량 및 개수를 줄이고 약의 효과를 최대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생활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헬시 다이어트와 라이프스타일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키라고 할 수 있으며 먼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대사율도 좋아지고 멘탈 헬스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팬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운동의 효과는 모든 영역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효과에 있어서는 혈압에 대하여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마이너스 3.5mmHg 정도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하여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 조절에 있어서도 한 멀티센터 RCT에 따르면 1년간 운동을 한 그룹과 교육만 한 그룹의 패스팅 글루코스와 헤모글로빈 A1C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인텐시브하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한 군이 유의하게 혈당이 감소하고 당 조절에도 유익한 변화가 있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지질 프로파일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데 과거에 시행된 RCT에 따르면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성인에서 운동 강도에 따라서 리피드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니 고강도의 운동을 많이 할수록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컸고 즉 운동과 이상지질 혈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의 이니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과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도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운동에 따라 FMD 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유산소 운동의 강도와 FMD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운동의 강도, 빈도도 FMD와 연관성이 있어서 동맥경화증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 제시하는 운동 방법은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심폐기능 향상은 고혈압의 발생 위험도를 낮춥니다. 이에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 220의 연령을 뺀 값에 60에서 80% 정도 또는 그 이하가 바람직하고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다가 천천히 연장해서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 단위로는 90에서 150분 이상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합니다. 또한 아령 등 근력 운동을 근력 기구를 이용한 등장성 근력 또 등척성 악력 운동
이런 것도 혈압 감소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대사적인 요인을 호전시키고 또 근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에 대해서 권장사항이 개별 환자의 장기 목표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적이지 않은 건강한 성인에게 이제 점차적으로 중간 강도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규칙적으로 중간 강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격렬한 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권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좋은 운동은 미국의 피지컬 액티비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종일 더 많이 움직이고 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중증도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성인이 더 이득이 많고 최소 150분에서 300분의 중간 강도 또는 75분에서 150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중간 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조합으로 하는 운동이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육 강화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득이 있으므로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일단 운동의 강도를 나타낸 표를 보시면 운동의 종류에는 마일드 인텐시티,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비고로스 인텐시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수영, 아쿠아로빅, 사교 댄스, 사이클, 시간당 16km, 빠르게 걷기를 시간당 4.8km, 승마나 카누, 테니스, 등산, 줄넘기, 또 에어로빅, 조깅 등이 있습니다. 즉 앉아있지 않고 모더레이트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은 예후를 가져올 것이고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이 올코스 모탈리티의 리스크가 가장 높은 영역인데 많이 앉아있고 운동을 안 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는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이 또한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우선 하나의 식이, 하나의 음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식단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심장 건강과 관련해서 심혈관 사건, 또 심혈관 사망률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같이 환자 중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여러 식이요법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도 건강한 식사요법은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는 식사요법보다는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과일, 채소,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대시 식단은 혈압을 11에서 시스톨릭 BP 11, 다이어스 BP 6mmHg까지 낮출 수 있다고 이 대시 식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두부, 콩, 과일, 채소, 생선으로 이루어진 식단과 유제품을 섭취를 많이 하는 식단이 낮은 고혈압 유병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심장에 좋은 음식이 될 것이며 즉 대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처럼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은 혈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또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진료 지침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섭취하되 BMI를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는 시기를 권장합니다. 즉 탄수화물과 지방, 알코올에 대한 제한과 함께 통곡물, 채소류, 생선류가 풍부한 건강한 식사 패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스터디들을 통해서 심혈관계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된 식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 지중해식 식단, 스웨디시 다이어트입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21%, 스트로크 리스크는 21% 줄일 수 있다고 증명된 바 있고 지중해식 식단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10%, 사망률을 8%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스위디시 다이어트도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식사의 다양성, 계절성, 과일, 채소, 통곡물, 또 올리브 오일을 강조를 하면서 생선과 해산물, 유제품 및 와인의 적당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중해식 식단의 피라미드라고 해서 매일매일 채소, 과일, 통곡물, 또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섭취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생선과 해산물, 일주일마다 달걀과 치즈 등 그런 유제품, 아주 가끔 붉은 고기와 당류를 섭취하는 것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스웨디시 다이어트는 포화지방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생선, 과일,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웨디시 다이어트도 지중해식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야채, 과일, 생선, 견과류를 많이 먹고 송곡류와 그 건강한 지방, 로우팻 프로덕트로 변경을 하고 붉은 고기와 소금, 당, 술을 적게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또 견과류의 충분한 섭취, 더불어서 단백질은 붉은 육류 대신에 생선이나 닭고기로 보충을 하고 총지방, 포화지방, 또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AHA,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헬시 다이어트로 추천이 되고 있는 식사고 이 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는 혈압을 11mmmercury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에서는 3mmmercury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하루에 곡물 6회에서 8회, 신선한 과일과 야채도 하루에 4회에서 5회, 살코기 단백질은 하루에 6회 이하로 저지방 유제품은 하루에 2회에서 3회, 지방과 설탕은 제한할 것을 빈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불포화지방산 푸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 다중불포화지방산의 심혈관 사건의 1차 예방 영향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메가3 푸파에 대한 여러 RCT에서 다양한 결과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포화지방산이 하루 총 칼로리 섭취 중 5에서 6% 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오메가3 푸파를 이용해서 카디오바스쿨 아웃컴을 보았던 RCT를 정리해 놓은 표고 젤리스 스터디와 리듀스 스터디에서만 하이도스 EPA가 카디오바스쿨 아웃컴에서 이득을 보여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모두 네거티브 결과였습니다.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푸파는 다음과 같으며 패티시드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건강한 음식은 모노세츄레이티드 패티시드와 푸파입니다. 소이빈 오일, 콘 오일과 이제 푸파에 해당이 하고 올리브 오일과 카놀라 오일 등이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로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심장에 좋은 음식은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또 견과류, 생선, 닭고기, 올리브 오일이고 심장에 나쁜 음식은 소금과 포화지방산, 붉은 고기, 당류입니다. 심장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근육 운동은 주 2회. 여기서 이제 종류로는 수영과 아쿠아로빅, 사교 댄스, 사이클이나 빠르게 걷기, 승마나 카누, 테니스, 등산, 줄넘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단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운동도 개별 환자의 장기 목표에 맞게 조정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장에 좋은 운동과 식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장에 좋은 운동과 음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